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멀티플 인테그랄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웹 콘텐츠에서는 멀티베리에이트 이 주소에 멀티베리에이트 캘큘러스에 그동안 배워온 11장 벡터 앤 지오메트리 오브 스페이스, 벡터 밸류드 펑션, 그다음 파셜 데리버티브에 이어서 이제 멀티플 인테그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4장 1절 더블 인테그랄부터 14장 4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앤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까지 배웠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14장 5절 트리플 인테그랄에서 change of variables in multiple integral까지 이제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배운 내용들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동안 개발된 내용들을 복습하고 그 다음 14장 5절 트리플 인테그랄로 넘어가도록 하죠. 더블 인테그랄에 대해서 이제 더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서페이스 아래에 이런 부피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더블 인테그럴이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민밸류 시어렘, 그 다음에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 그래서 적분을 이제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이어서 y에 대해서 적분, 또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그런 이터레이트 적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분 순서를 바꿔줘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푸비니의 정리가 f가 continuous function on a rectangle 이면은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수시로 우리가 함수가 이 렉탱글 안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원래 도메인을 포함하는 더 큰 렉탱글로 도메인을 잡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함수가 0인 그런 함수로 리디파인해서 그래서 새로 정의된 똑같은 함수 값을 갖는 그런 f 스타 함수를 정의해서 푸비니 정리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푸비니 정리를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테크닉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벌들이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을 때 이걸 컨스턴트 인터벌이라고 인터벌들이 주어진 렉탱글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인터벌이 이게 이제 그 컨스턴트 그 도메인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어진 함수의 도메인을 확장해서 그래서 전체 R2에서 정의되는 F스타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 F스타를 이용해서 R에서 도메인 D 대신에 그 도메인 D를 포함하는 전체 그 R 전체 그 렉탱글로 렉탱글 R에서의 F 스타에 대한 더블 인테그랄로 이중 적분값을 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로 이런 적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이거 하나하나씩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냥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걸 한 번 더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은 더블 인테그랄이 굉장히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함수를 줘서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적분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x에 대해서 적분을 나중에 해줘도 10이 나오고 또 x에 대해 적분해주고 y에 대해 적분해줘도 10이 나오는 것은 이 함수가 continuous function on this rectangle이기 때문에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 수시로 언제든지 아까 보여준 코드를 이용해서 적분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다양한 예들을 설명했습니다. 푸비니 정의 사용하는 테크닉들이고 이제 그렇게 컨스탄트 그 렉탱귤라 도메인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뭐 요것과 요거 사이에 요 아래를 도메인으로 하는 데서 적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렉탱글이 아니라 제로에서 y까지, x는 제로에서 y까지, 그 다음 y는 제로에서 1까지.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서 제로에서 y까지 해주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제로에서 1까지 적분해주면 되니까, 결국은 이런 적분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의 확장이고, 그걸 반복해서 해주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그것은 f of x, y가 코드가 있다 그러면 f를 x에 대해서 제로에서 y까지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y를, 그 결과를, y에 대해서 제로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식으로 이제 적분들을 해갈 수 있죠. 뭐 다음과 같은 이런 것도 뭐 식 있게 주어주면 결국은 이것을 적분을 x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해준 다음에 y에 대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함수를 x가 0부터 파이까지 먼저, 이 함수를 x와 파이까지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y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주고, 또 이 인터벌을 바꿔서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y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해주고 하는 것은 요 레인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이게 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적분값이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거를 하나 앞으로 한 것을 먼저 구해줘도 스캅하면 파이가 나오고 뒤에 거 이걸 지워주고 x하고 앞에 걸 가려주고 해도 값이 다 파이가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렉처 노트를 다시 이제 복습해 보듯이 쭉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it's often useful to change the order of iterated integral. 그러니까 order of the integral을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유용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푸비니 정리가 얼마큼 널리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적분이 도메인을 이렇게 x가 0부터 이게 똑같은 도메인인데 x는 0부터 1 사이에 있고 y는 그 x가 0부터 y 사이에 있는 것을 이걸 바꿔줘서 y가 0부터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x가 0과 y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적분할 때 심플하게 y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y가 0부터 1 사이, y가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가 0부터 y 사이에 있고,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있게끔 적분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그 경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이렇게 이거에 대해 적분해도 되고, 또 이걸 도메인을 바꿔줘서 그에 대해 적분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같은 값을 얻는다는 예예요. 이것도 요런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 그러면 이 구간을 두 개니까 각각의 구간에서 적분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을 얻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코드에서 보듯이 f of x, g of x를 각각 준 다음에 그 같은 함수죠. 근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같은 함수인데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더해 주어서 각 두 개를 각 따로따로 구해서 그래서 그래서 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을 구한 그 예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를 빼고 이것도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이 적분을 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 그냥 하나로 한 번에 계산하면 이 면적이 같으면 상쇄돼서 0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적분하는 걸 생각해서 한다면 앞에서 배운 테크닉을 그냥 몇 번 반복해서 쓰이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이 또 어떤 경우라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리아를 구하고 또 볼륨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서 이제 에리아를 구하는 경우에 이런 에리아를 구할 때 이거를 그 이전에 그러니까 1변수 함수 때 적분할 때하고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 지금 더블 인테그랄을 배웠을 때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자, 지금 봤듯이 요 면적을 구하는 것은 더블 인테그랄 dA on d에 대해서 이거 1을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 이중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 1을. 자, 그러니까 그게 에리아인데, 당연하죠. 요 에리아에서 1을
적분해주면 딱 면적이 나오니까. 요 D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만 키라고. 요 D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X는 0부터 4까지 가고 Y는 요식과 요식 아래에 있는 요거의 도메인이 되니까 도메인을 이제 상수가 제일 바깥에 0부터 4까지 X는 0부터 4까지 Y는 2분의 X제곱에서 2X까지 적분을 해주면 바로 3분의 16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이제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삼각콘이라든지 뭐 그런 그 오브젝트들 또는 반구 같은 거요. 반구의 최적 같은 그런 부피를 구하고 할 때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삼중적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에버리지 밸류는 b-a분의 1 인테그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에버리지 밸류는 이변수 함수일 때 에버리지 밸류는 이중적분 값을 이제 전 에리아의 도메인의 에리아로 나눠주면 그러면 전체 F 에버리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블 인테그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리아인 4분의 1로 나누어지면 이게 0부터 2까지 또 0부터 2까지니까 2 곱하기 4가 되니까 그냥 4분의 1 바로 나눠주면 답이 구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요. 그리고 더블 인테그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게 이제 에버리지에 관한 그 얘기들이죠. 그게 한 번 더 설명됐고 그 다음에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꿨을 때 R, dr, d세타로 바뀌어서 그래서 치환을 해주면 그러면 이런 면적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면적들은 이게 그 곡선으로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직교좌표계로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스퀘어루트 포함되고 복잡해지니까 이 삼각함수로 바꿔서 하면 그러면 훨씬 간단한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만 세워서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면 간단히 쉽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만들어진 이 도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를 그릴 때 사인,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이걸 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t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아크 탄젠트건 등등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줘서 그림 그려보고 그 그림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면적에 대한 그런 요 면적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런 거라 그러면 직교좌표로 적분하는 것보다는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R은 여기서부터 1부터 2까지다. 그러면 R은 1부터 2까지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 요 레전을 표현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거를 치환해서 요 레전에서 적분을 하면은 답이 훨씬 쉽게 구해지겠죠. 이런 테크닉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리전도 결국은 뭐예요? 세타는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레디어스는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스퀘어 루트 오브 1 마이너스 x제곱 이걸 적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0부터 1까지인 이 레전으로 적분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 그럼 치환해주면 이건 그냥 어떤 식이 되는 거고, 레전이 간단해지면 코드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그냥, 이거는 이제 요 두 개, 요것이 만나는 요런 면적을 구한다. 이런 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어떤 그 함수를 주고 요런 어떤 특정한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치환해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으면 당연하게 삼각함수로 치환하면 그러면 이 r제곱으로 바뀌어지니까 r제곱 되면서 제곱제곱 없어지면 r의 3승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r, dr, d세타로 바꿔주면 훨씬 이 식 자체가 간단해지잖아요. 그럼 요 레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보면은 아까 봤듯이 반지름이 1부터 2까지고 그쵸? 그리고 x가 이제 y가 0부터 루트 3까지 가는 거니까 세타가 몇 도가 나오잖아요. 세타가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r은 1부터 2까지, 세타는 0부터 3분의 파까지, r의 3승 곱하기 r, dr, d세타 적분해주면 바로 답 나오죠.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그 다음에 find the volume of the region above the surface g equal x square plus y square and the below the plane g equal 10. 자, 이건 어떻게 풀까요? 이런 경우에는 요 부피를 구한다 그러면 결국 도메인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요 서클들이 0부터 쭉 올라가서 요 10까지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면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돌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들이 쭉 올라가서 0부터 0일 때부터 1, 2, 3, 4에서 10까지 루트 10이죠. 루트 10까지 이제 구하는 셈이 되니까 요 도메인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r제곱이 되고 따라서 여기는 r제곱이 10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같거나 작다는 소리니까 r은 0에서 10 사이가 되는 스퀘어 루트 10 사이가 되는 거고 세타는 2분의 파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r제곱이니까 요 식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도메인 D에 대해서 r제곱 곱하기 rdr d 세타를 r은 0에서 루트 10까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그냥 손으로도 물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뭐 도구 이용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같은 코드의 함수만 바꿔주고, 적분 구간만 바꿔줘서 그냥 나오는 단순한 계산이니까 전혀 부담 없이 답을 구할 수 있죠. 이런 테크닉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다변수 함수를 가지고, 그 수익이 얼만큼 몇 년 후까지 얼만큼 누적될지 손해가 몇 년 후까지 얼만큼 누적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find the volume of the solid inside the sphere. 요게 이제 요 스페어죠. 요 스페어에 그리고 inside the cylinder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가 ax 이런 실린더죠. 요 실린더가 만난 걸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세이지로 그린 거야. 이게 다른 어떤 책에도 지금 어떤 책에도 이 그림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새로 만들어서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 이해가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자, 이제 요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요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는 먼저 세타는 여기서 보면 세타는 여기서부터 0부터 2파이까지죠. 2파이까지 도는 거예요.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이 함수식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삼각함수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을 이용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쉬운 문제인 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도메인만 여기 r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만 보면 되는데 레디어스가 r이 그러니까 R이 요게 요 실린더하고 요게 서클이 만나는 부분의 식이 되니까 그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를 이제 치환해갖고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치환해서 바꿔주면 일단 요 식은 r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a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 이제 결국 rdr d세타에 요거는 스퀘어 루트 오브 a 스퀘어 마이너스 r 스퀘어이 되고 여기서 빼지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리전에서 도메인은 r이 0부터 a 코사인 세타 식으로 치환이 되니까 심플하게 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걸 4배 해줘서 오케이. 다시 설명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Find the volume of the solid inside the sphere를 구하면, 자, 지금 보듯이 스페어하고 그 원통이 만나는 그 겹치는 요 인사이드 내부를 구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요거의 2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적분을 여기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준 거를 4배 해주면 그러면 전체 요 인사이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치환을 해주면 요거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해주면 요게 r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게 r 제곱이 되고 g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니까 g는 스퀘어 루트 오브 a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고 스퀘어 루트 오브 a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을 적분해 주는 건데 r dr d 세타로 da를 바꿔주면 적분 구간은 2분의 파이까지 해주면 4배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적분 값은 r은 레디어스가 1부터 a 코사인 세타까지 그 r이 이제 레디어스가 이렇게 변해서 옮겨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간은 d 구간은 r은 제로에서 a 코사인 세타인 요 곡선에 따라서 여기까지 a까지 늘어나고 세타는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준 것을 한 바퀴 돌리는 원통이 되니까 그걸 4배 해주면 그러면 정확하게 v는 4배의 g 곱하기 r dr d 세타를 제로에서 a 코사인 세타까지 r은 그 다음에 세타는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서 4배 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r과 세타에 대한 이중적분이 돼서 답이 쉽게 계산되지요. 그 내용을 보여준 게 다음 예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요 주어진 조건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명확히 그려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정하기가 쉬워지고 도메인이 정해지면 바로 치환에 의해서 그 적분 구간이 찾아진 적분 구간을 이용해서 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서클과 요 카디오이드가 요 만나는 요 구간의 부피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반만 구해서 그거에 2배를 해주면 되죠. 그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치환 적분이 필요해서 이제 RDR D세타로 이제 바꿔 주고 그 다음에 구간을 여기서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이제 2배를 해서 3분의 8로 구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e to d 마이너스 x 스퀘어 dx를 스퀘어 루트 파이 오버 2라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가우스 이네그랄인데 답은 2분의 루트 파이입니다. 이건 그냥 적분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스퀘어에 제로부터 인피니티까지 해주면 바로 나오지만 근데 이것이 적분 과정은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더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샌드위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요 적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e to d x제곱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간다. 이건 실제로 e to d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dx dy 한다. 이 적분값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떤 걸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x제곱이라는 함수를 dx dy. 그러니까 이 r 전체,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 제로부터 인피니티가 x축으로 제로부터 인피니티까지, y축으로 제로부터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 식을 생각하게 되냐면 요걸 구하는 대신에 요거에 똑같이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e to d 마이너스 y제곱 dx를 그냥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그걸 곱해주면 두 개가 dy dx 하면서 곱해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요거의 제곱을 구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구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도대체 뭐냐? 이게 전체 XY 평면 전체에서의 적분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적분을 해주면 레전을 우리가 처음에 요 렉탱귤라 레전에서의 적분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R1에서의 적분 또 R2에서의 적분 요거를 적분 구간을 해준다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여기서 적분하는 것보다는 요 R에서 적분한 게 더 크겠죠. 다 넌 네거티브 포지티브 함수니까. 그 다음에 R2에서 적분하는 것보다는 넘어서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 적분 값은 R1에서 적분하는 것보다는 R에서 적분하는 것이 좀 더 크고 그 R에서 적분하는 것보다는 R2에서 적분하는 게 더 크다는 이니퀄리티를 만들 수 있죠.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퀄까지 성립하는 거지.
어쨌든 요 면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면적이 다르니까 요게 논 네거티브인 그런 함수 값에서는 요 값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요거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건 r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 dx dy는 r dr d 세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2d 마이너스 r 스퀘어 곱하기 r dr d 세타로 바뀌어. 구간은 뭐가 돼요? 여기서는 저기 r이 어디서부터 R1은 어디냐면 제로에서부터 A까지만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Y, 세타 값은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에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1구간에서만 적분 값을 구한다 그러면. 0부터 인피니티, X가 Y가 0부터 인피니티라고 한다면. 적분인지, 적분 구간을 1, 4분면에서로 제한해서 실제로 적분 값을 구해봅시다. 0에서 인피니티까지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에 식을 세우고 구하면 요 적분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또 a에서 제로까지 2d 마이너스 r 제곱 r dr d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단순화시키면 바로 답이 구해져요. R2에서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니까 R1 대신에 여기 a에서 0부터 a까지 대신에 a에 0부터 루트 2a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여기서 요것만 a 대신에 루트 2a가 되는 거죠. 루트 2a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스 2배 a 제곱이 되는 것만 차이예요. 자, 그렇게 넣으면 요 이니퀄리티가 성립이 되는데 그때 요 a를 이게 이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를 무한대로 보내요.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둘 다 어디로 수렴해요? 다 어디로 수렴해요? 이게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로 둘 다 수렴하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 4분의 파이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요거의 제곱이 4분의 파이로 수렴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2분의 루트 파이로 수렴하는 셈이 되죠. 이게 이제 더블 인테그랄을 실제로 이거는 싱글 인테그랄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값인데 물론 도구가 답을 구해주긴 하지만 이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더블 인테그랄을 이용하면 샌드위치 프로퍼티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연습 문제들이 다음에 웹 주소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고 여러분들이 누가 12장 2절 문제 발표할 거죠? 12장 2절? 그래요.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에리아에 대한 얘기죠.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할 때, 자, 요게 서페이스예요. 요 서페이스를 구할 때 서페이스 에리아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조그만 피스들로 구한 것들을 다 합쳐갖고 이제 전체를 구하게 되는데 그걸 식으로 하면은 요 S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요 도메인을 여기서는 지금 요 A에 대한 도메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A 프라임과 A 더블 프라임이 이제 D에 도메인 D에 이제 XY 프레인으로 YG 프레인으로의 도메인 여기 또 GX 프레인으로의 그 프로젝션 여기는 A라 그러면 여기는 A 프라임 여기는 A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요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할 때 이쪽 도메인을 이용해서 적분할 수도 있고 이쪽 도메인을 이용해서 이걸 적분할 수도 있고 이쪽 도메인을 이용해서 이것도 적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변수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한 도메인을 그 적당한 축에서 찾아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도 적분할 수 있지만 옆에서 뒤로도 적분할 수 있고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트리플 이네크다를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를 구할 때 이거는 이제 표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표면적을 구할 때는 이제 아까 이와 같이 이런 표면적을 구하는 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된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할 때는 삼각함수로 치환해서 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요 R1에서 R2 사이에 여기에 표면적만 구하는 거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서 해주면 되는 거고 또 뭐 요런
요런 그 오브젝트의 그 삼각형을 쭉 한 부피를 구한다 그러면 요 피스의 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Y축으로 X축으로 각각 적분해주면 이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x, dy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예고 또 이렇게 구의 일사분면에 있는 서페이스를 구할 때, 아까 같이 서페이스 에리아 오브 더 스페어, 요 서페이스, 요를 구할 때, 전체를 구할 때, 요 하나를 구해가지고서는 8개, 하나, 둘, 셋, 넷, 8개를 곱해주면 되니까, 먼저, first octant에 있는, 서페이스를 먼저 구해서, 그거에다가 8배를 해줘서, 이제, 부피를 구한 예입니다. 서페이스 이네그랄을 요거의 스퀘어루트로 인테그랄을 적분해 주는 것이니까 에리아를 구해서 요 함수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적분해 주는 식이 됩니다. 폴라 코디네이트 식이 되니까 이 폴라 코디네이트를 그러니까 직교좌표를 폴라 코디네이트 바꿔주면 굉장히 단순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있는 적분이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기 r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dt는 dr이니까 요 rdr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또 다른 쉬운 적분으로 바뀌어져서 답을 구할 수 있죠. 요거는 또 surface area of 실린더하고 inside of x square plus y square. 요건 아까는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요건 이제 surface area 구하는 문제가 됐죠. surface area 구하는 건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공식 그대로 1 플러스 여기에 라운드 여기 적분 공식 그대로 요 안에 내부 함수만 찾아서 집어넣어주고 치환해서 구간 0부터 y는 0부터 요 스퀘어 루트 오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까지 그리고 x축은 0부터 요 a까지 요 반지름 a까지 적분해줘서 8a제곱을 구한 예고요. 그리고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이 바로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치환을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치환할 때 x를 아까 그 식을 이제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치환해줘서 아까 라운드 세타를 각각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요것들을 아까 식에다 대입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rdr d 세타로 바꿔지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어진 폴라 코디네이트로 주어진 식들을 이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주어진 그런 적분 서페이스 에리아 구하는 적분 문제를 폴라 코디네이트 문제로 바꿔서 단순한 적분 문제로 푸는 그런 테크닉들입니다. 아까 푼 것들과 비슷한 내용의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하는 문제죠. 그 다음 이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자, 이게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이제 r 사인 세타고 g는 그대로 둔 그런. 그러면 요것이 바로 이제 r 제곱은 그대로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탄젠 세타는 y 오버 x, g는 그대로 되는 시환을 사용해 주면은 이제 이런 간단한 적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두 축만 삼각함수로 놔두고 g는 그대로 놔뒀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g까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주니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3차원에서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라고 불리죠. 여기서는 치환을 g 이퀄 로 코사인 파이 그리고 r을 로 사인 파이로 바꿔주니까 그거를 이제 xy에다가 각각 집어내주면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리고 g는 원래 로 코사인 파이로 나왔고 이렇게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로의 제곱이 되고 요 치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 점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줘라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주어졌었으니까 x는 이것, y는 이것, g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로하고 파이하고 세타가 주어진 셈이니까 그걸 대입해서 스퀘어 루트 6, 스퀘어 루트 6, 또 2를 구해줘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미들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에서 풀었듯이 그냥 코디네이트 좌표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이걸 주면 그냥 바로바로 바뀌어지죠. 거꾸로 이제 이 렉탱글러 코디네이트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로는 스퀘어 루트 오브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니까 대입해서 4를 구하고 코사인 파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G가 2고, 로가, G가 2고, 로가 4니까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코사인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파이는 3분의 파이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x 오버인데 파이가 3분의 파이고 로가 4니까 자연스럽게 0이 돼서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서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는 셈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바꿔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드 하나만 짜면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바로 다음 숫자가 나오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이런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저기 하이퍼볼라의 투 시트의 하이퍼볼로이드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 표현된 것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이퀘이션을 바꿔라 하면 여기에 x, y, g를 각각 치환해 주면 그걸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로 파이 세타로 표현된 같은 이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 시트의 이퀘이션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스페리컬 이퀘이션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렉탱귤러 이퀘이션을 바꿔주라고 한다면 뭐 그대로 그냥 이 로의 제곱이 그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줘서 그냥 구해주면 대입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스페어의 0, 1, 0을 원점으로 하는 레디어스가 1인 스페어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준 게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주어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를 주면은 그거를 이제 렉탱글러 코디네이터로 바꿔주는, 또 실린거리컬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명령을 주고 세타를 준 다음에 이제 찍어 코드를 해라 해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코드들이 여기 있어서, 주어진, 식의 그림표와 그에 대응하는 이제 코디네이트들을 구해주는 코드들이 주어져 제공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연습 문제가 13장 4절. 이건 누가 하기로 했죠? 발표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발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제들을 올려놓은 웹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1장 1절에 뭐 연습 문제를 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언제 만나는지 구해라. 그러면 그림 그려서 금방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언제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뭐고 언제 A에다가 그 주어진 이렇게 찾아진 이 식에다가 뭐 A가 0일 때는 어떻고 10일 때는 어떻고 50일 때는 어떠냐 뭐 그리고 그것이 2020이 될 때는 답이 뭐냐 하는 것들은 뭐 간단히 식을 대입하거나 이퀄 놓고 솔브 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아까 1장 1절, 뭐 1장 2절, 1장 4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까 알려준 대로 세이지 노트북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라고 만들어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인 경우에 이제 아까 이 인행군이 이제 이걸 갖고 수정을 하기 시작해서 이 발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서페이스 에리아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뭐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요거에 요 XY 프레임 위에 있는 요 윗부분에 이 서페이스 에리아 요 서페이스 에리아만 구하는 것을 이제 이중적분식을 세워서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식으로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트리플 이네그랄 같이 다음과 같이 XYG를 이제 적분하라 그러면 먼저 G에 대해서 G가 0부터 2X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가 0부터 1-X까지 그 적분한 걸 적분하고, 그 결과를 X가 0부터 1까지, 여기서 X는 하나 필요 없는 거죠. X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답이 바로 우리가 찾던
240분의 13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같은 코드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적분 구간을 제공해 주면 구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채워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것,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했고 오늘 이제 트리플 인테그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